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며느리가 저를 향해 내뱉은 이 한마디에 제 삶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72살의 저에게 갑자기 닥친 이 상황. 며느리는 왜 갑자기 변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했던 진짜 이유. 그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서 엄마, 이제는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든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족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손주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42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아들 키우고 며느리 뒷바라지하며 지켜온 소중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 지은이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오더니 제 앞에 서서 얼굴을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랑은 더는 못 살겠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지은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며느리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제발 저희 가족한테서 떠나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 며느리가, 내가 친딸처럼 여기며 지낸 며느리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토록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이 집이 너무 답답해요.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요. 왜 이해 못하세요?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원수 보듯 하더군요. 그 시선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내가 고칠게. 저는 애타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서더니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나? 아니면 제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일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남편 잃고 혼자서 아들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는데, 며느리 시집 와서도 아이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병들면 간병까지 해줬는데, 그런 제게 감히 나가라고? 이 집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치가 떨렸습니다.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치 저를 이 집의 불청객 취급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바닥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와의 그 충격적인 대화 후 저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고 물만 마셔도 속이 메스꺼렸어요.
아들 준호가 오면 분명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 생각만이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 제가 온 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녁 7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다며?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더군요. 마치 이미 며느리의 말을 다 믿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은이가 갑자기, 엄마, 지은이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들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부터 며느리 편에 서는 것 같아서. 지은이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매일 엄마 눈치 보느라 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지은이 눈치를 보게 했어? 저는 황당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지은이가 뭘 해도 엄마가 다시 하시고, 청소를 해도 엄마가 다시 청소하시고, 지은이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며느리 힘들까봐. 그게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어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다정한 준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좀 따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온 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가 나에게 나가라고 하는 건가요? 준호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지은이도 이 집의 안주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계시면 지은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설 자리가 없다고? 내가 언제 지은이 자리를 뺏었다는 거야? 엄마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차가운 배신감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너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죄송해요, 엄마. 아들의 눈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지은이가 이 집에서 행복해야 민재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만큼 아픈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갈 곳도 없는데. 좋은 요양시설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요양원?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제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제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 아이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는데, 밤새워 아픈 아이 간병하고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부모 마음을 이렇게 짓밟는 아들,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실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좀 따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마치 송곳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42년간 지켜온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도 계속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눈치 없는 시어머니였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뒤섞여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는데 아들이 아픈 날엔 밤새워 간병하고 손주 돌봐주느라 제 허리가 휘었는데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제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주 민재였습니다. 민재야, 왜 안 자고?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재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할머니, 왜 울어요? 민재가 제 침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걸 보니 더 눈물이 나왔어요. 괜찮다,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나가라고 했죠? 민재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다 들었구나. 어른들의 차가운 말들을 다 들었구나. 민재야, 그건 저 다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빠가 요양원 얘기하는 것도, 민재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미어졌어요. 할머니, 정말 우리 집에서 나가야 해요? 민재야. 저는 그 어린 손주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한단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민재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몰래 돈 모아드릴게요. 뭐? 용돈이랑. 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둘이서 살아요. 그 순간 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15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나를 위해 이런 말을 하다니. 민재야,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하고. 싫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도 이 집에서 살기 싫어요. 민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엄마 아빠 바쁠 때도 할머니가 항상 옆에 있어 주셨는데 왜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해요? 민재의 말에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괜찮아. 어른들 일이니까 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면 누가 저 깨워줘요? 누가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줘요? 누가 저랑 TV 보면서 웃어줘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집에서 해온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밥 차려주기, 민재 학교 보내기,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게 제게는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사라져야 하는 거네요. 할머니, 제발 나가지 마세요. 민재가 제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제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재와 함께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어른들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할머니와 손주.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어린 손주까지 이런 눈치를 보게 만든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여러분은 손주 눈앞에서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무력감과 죄책감을.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밤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민재와 함께 울었던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딴 곳으로 가버리고 제가 부엌에 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군요. 마치 저를 공기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공기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이 말이에요. 네, 요양원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습니다. 정말 요양원에 저를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었구나. 72세시고요. 치매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저에게 들려주려는 듯이 말이에요. 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네. 그 정도면. 네, 빨리 자리 나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어요. 그저 골칫거리를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마음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좋은 요양원 찾았어요. 지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거기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대요. 어머니께서 훨씬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마치 저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속마음은 뻔했어요. 빨리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다 보였거든요. 난 이 집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랑은 더 이상 못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스르륵 내려앉았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못 사는 거라니. 마치 저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것 같았어요. 그럼 민재는? 민재도 할머니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민재는 적응할 거예요. 애들은 금방 적응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에 제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졌습니다. 손주마저도 저 없이 잘 살 거라고 하니 정말 저는 이 집에서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구나 싶었어요. 언제까지 짐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주까지 자리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짐 정리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라니. 겨우 일주일 시간을 주는 거였어요. 42년간 살아온 이 집에서 일주일 만에 나가라니. 그 순간 제 존재가 완전히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이 집에 기여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제 짐이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잠시 표정을 찌푸렸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깊고 차가운 절망이었어요.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42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 민재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 며느리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이 모든 추억들을 어떻게 짐 속에 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수줍어하며 웃었는지, 제가 이제 우리 딸이 되었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그런 며느리가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내가 정말 그렇게 짐이었나?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제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절망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절망감은 더 커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무력한 적은 없었어요. 아무도 제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가족에게 짐 취급받는 기분.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말을 듣는 기분을.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넋을 잃고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일주일 후에는 이 집을 떠나는 건가? 42년간 지켜온 이 자리를. 그런 생각만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소중해 보였어요. 아침에 거실로 나와서 보는 햇살,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심지어 며느리의 찬 시선까지도. 그러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제 방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평소 며느리의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긴장된 느낌이었습니다. 네,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병원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건가? 아니면 민재가? 수술비만 해도. 네, 그렇게 큰 금액인 줄 몰랐어요. 보험도 적용이 안 된다고 하시고. 수술비라니. 누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은 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종이에 숫자들을 적어가며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타나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종이를 뒤집더니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평소와는 다른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뭔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은아, 괜찮아?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수척해졌을까? 저는 지금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계산하던 종이들을 정리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병원비, 수술비,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을 때도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돈이 문제야. 어떻게 마련하지? 일단 대출부터 알아보자. 하지만 이미 집 담보로 받은 게 있잖아. 단편적으로 들리는 대화였지만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그토록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단순히 시어머니가 싫어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떨리는 목소리, 창백한 얼굴, 서둘러 감춘 계산서들.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만약에 며느리가 아프다면?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저에게 차갑게 굴었어도,
아픈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절망감. 저도 남편이 아플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애쓰던 그 마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미워하는 차가운 며느리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 이상한 전화 통화를 들은 후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켜볼수록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에는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혹시 정말 아픈 건 아닐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마치 혼이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지은아, 괜찮아?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 오후 준호가 급하게 외출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비틀거리더니 벽에 기대는 거예요. 지은아.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지만 그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저는 문 밖으로 나가려던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 왜요? 지은이가 좀 이상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그때 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이 들킨 것처럼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만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가 혼자 거실에 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지은이가 아픈 거야? 엄마.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제 짐작이 맞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지은이가 아픈 건 다른 문제잖아.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 오랜 침묵 후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지은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2달 전에 진단받았어요. 복부에 종양이 있다고. 종양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큰 병을 앓고 있었다니. 그런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지은이가 말리더라고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숨긴 거였다니. 그런데 문제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돈이 3천만 원? 네. 그리고 수술 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더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그토록 차갑게 굴었던 이유, 나가라고 소리쳤던 이유, 모든 게 절망과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지은이가 그랬구나. 네, 지은이가 말했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수술해서 잘못되면 어머니까지 떠안고 살기 힘들 거라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저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다니. 그리고 빚도 많이 져 있어요. 민재 학원비며 생활비며 어머니 요양원비까지 생각하면. 아, 그래서 요양원 이야기를 했구나. 자신이 병들어 쓰러지면 저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구나.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날선 말들이 다 절망과 두려움의 발로였다는 것을.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이 너무 두려워서 그런 거였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며느리를 원망하실 건가요? 안쓰럽게 여기실 건가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니. 그리고 그 모든 차가운 말들이 사실은 절망에서 나온 것이었다니. 내가 얼마나 몰랐을까? 얼마나 이기적이었을까? 자책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그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갑자기 비틀거리던 모습들이 모두 이해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은아.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군요. 어머니.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아프다는 거.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비밀이 들킨 아이처럼 당황하더군요. 어머니, 그건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바보야. 가족이 아픈데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무너지듯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지은아. 저도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듣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죠? 민재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까지.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어머니까지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 한 게 아니라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지은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지만 돈도 없고 빚도 많고 어머니 요양원비까지 생각하면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어머니가 무슨. 그때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적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뭐요? 많지는 않지만 2천만 원 정도는 있어. 그거라도 쓰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어머니 노후자금이잖아요. 내 노후자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건강해야 내 노후도 있는 거지.
그 말에 며느리가 더욱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됐는데 나가라고 소리까지 지르고 괜찮아. 다 이해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을까. 사실은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돌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시고 어머니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을? 무서웠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도 고생하실까봐. 그래서 미리 멀어지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까지 걱정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였구나. 바보야. 그런 걱정은 수술 성공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이제 됐어. 서로 속마음을 알았으니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와 며느리 사이에 있던 오해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는 걸. 지은아, 이제부터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마. 뭐든 엄마한테 말해. 네,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술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알았어. 그때까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때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믿어주세요. 알아. 이제 다 알아.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려던 게 아니라 혹여 자신이 쓰러졌을 때 제가 피해 입을까 걱정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오해로 인해 이렇게 큰 상처를 주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진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진심을 나눈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와 며느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지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고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날이 다가올수록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며느리는 애써 밝게 굴려고 했지만 얼굴에 드리운 불안감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을 거죠? 민재가 제게 와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물론이지.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며느리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며느리가 제 침대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말하지 마. 저는 며느리의 말을 막았지만 며느리는 계속했어요. 민재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준호도. 지은아, 그런 생각하지 마. 수술 잘 될 거야.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만 드렸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은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병원으로 가야 했어요. 며느리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은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 준비를 마친 며느리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준호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나와요. 민재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꼭 돌아올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시간이라고 했는데 정말 긴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수술 대기실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준호와 민재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대답했어요. 수술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왜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간호사는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4시간, 5시간,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을까요? 민재가 제 팔을 붙잡으며 물어봤을 때 저도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저는 계속 중얼거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지은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 없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6시간이 지났을 때 또다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며느리를 잃으면 어쩌나.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닐까? 자책하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민재가 제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기도해요. 그래, 민재야. 저와 민재, 그리고 준호는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은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수술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그 무력감과 간절함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며느리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7시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보호자분들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저와 민재도 급하게 일어섰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살피려고 했지만 마스크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정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행히 전이도 없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시면 병실로 옮겨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민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살았어요. 엄마가 살았어요. 민재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 민재야. 엄마가 돌아왔어. 1시간 후 드디어 며느리가 회복실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아서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부터 들어가세요.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어머니가 가장 걱정 많이 하셨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회복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흘러나왔어요. 지은아, 제가 조용히 부르자 며느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지 않아서 초점이 흐릿했지만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래, 지은아. 엄마야.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저 살았어요? 그래, 살았어. 수술 잘 끝났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며느리가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며느리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깨고 정신이 또렷해진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왜 지은아?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요양원 얘기까지 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혼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미리 어머니랑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2천만 원. 그 돈 때문에 수술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건 됐고, 이제 건강하게 살기만 하면 돼.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못난 며느리였는지. 그때 며느리가 더욱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도움을 주셨는지.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재 어릴 때 제가 일해야 할 때도 어머니가 돌봐주셨고, 제가 아플 때도 간병해 주셨고, 어머니 없었으면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했고, 지은아, 이번에 병에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인지. 며느리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효도할게요. 제가 건강해지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바보야. 내가 건강한 게 최고의 효도야.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이에요. 진짜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원래 친딸이었어, 바보야. 저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오해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상처들이 모두 사라지고 진짜 가족의 온기만 남았어요. 여러분이라면 며느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고, 저도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지은아? 그동안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요리도 서툴고 살림도 못하고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어린 새댁이었던 며느리. 그런데 어머니가 혼내지도 않으시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그런 건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혼내고 구박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어머니는 정말 한 번도 저한테 화내신 적이 없어요. 정말 그랬나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민재 어릴 때 며느리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해야 할 때 어머니가 민재 돌봐주셨잖아요. 아침에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할머니가 저 많이 돌봐주셨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플 때도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꼼짝 못했을 때 어머니가 밤새워 간병해 주셨잖아요. 해열제 챙겨주시고 죽 끓여주시고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며느리가 고열로 정말 위험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제 이마에 찬 수건 올려주시면서 괜찮다. 금방 나을 거야 하고 위로해 주셨을 때 정말 친엄마 같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 친정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의 손길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마음이었다니.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들, 제가 좋아하는 것들 기억하셔서 자주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머니표 된장찌개, 어머니표 계란말이. 할머니 계란말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민재가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할 때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아서 그냥 함께 있어 주셨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손만 잡아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저도 그때가 기억났어요. 며느리가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어머니 없이는 정말 이 집을 지킬 수 없었을 거예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마움을 잊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은아, 이번에 아프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 집이 따뜻한 집이 될 수 있었다는 걸. 그때 준호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그동안 죄송했어요. 지은이 편만 들고. 괜찮아, 준호야. 내가 아내를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엄마 마음은 생각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가족들이 모두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어머니 딸이 되고 싶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딸이 되고 싶어요. 바보야. 원래 내 딸이었어.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남이 아니라 가족이잖니. 그 순간 정말 세대의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진짜 엄마와 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제품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은아. 민재도 우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준호도 웃으며 함께 껴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여러분은 가장 큰 오해 끝에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감동과 행복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벅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진짜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사람 사이 갈등은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저와 며느리의 싸움도 결국 서로의 아픔을 몰라줘 생긴 일이었죠. 여러분은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속사정을 들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말 한마디 뒤에는 숨겨진 사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